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서운하게 만들고 관계가 어색해졌던 적 말입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이런 말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순간, 오히려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말들이 왜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신 어떤 말을 해야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말.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말.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말은 가까운 관계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금기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더라도 약점을 건드리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나의 말을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은 약점을 지적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더 큰 배신감과 자존감의 상처를 안길 가능성이 큽니다. 루이사 메이 올콧이 말의 칼날은 육체의 칼날보다 더 깊게 베인다고 말했듯이, 우리의 말은 물리적 상처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상대방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며 때로는 그 흔적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약점을 지적하는 말은 상대방의 노력과 성장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발표 연습을 하며 자신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떠는 거야?" 와 같은 말을 하면, 이는 그 친구가 자신감을 얻기 위해 해온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노력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약점을 지적하는 대신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단순히 말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포용하며 격려하는 말과 행동은 상대방이 나를 더 신뢰하게 만들며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건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너만의 특별한 점이야. 나는 그게 너를 더 멋지게 만든다고 생각해"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에서 더 큰 안정감과 신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약점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중 하나이며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약점을 지적하는 대신 상대방의 강점을 찾아 칭찬하거나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하는 점을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뿐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특별한 점을 발견하고 지지하는 말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 타인과 비교하는 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들의 행동과 성과를 더 자주 관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타인과 비교하는 말을 던질 수 있지만,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며 나와의 관계에서 불편함과 거리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비교는 모든 행복의 도둑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희 사촌은 저렇게 성적도 좋고 예의도 바른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말한다면 자녀는 자신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서운함과 거리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왜 누구는 잘하는데 넌 안 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단순히 지적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자존감을 크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는 단순히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거나 상대방의 동기와 열정을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은 이런 것도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와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점점 관계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비교가 반복된다면 서로의 마음속에 쌓이는 서운함은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의 의도가 아무리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비교는 상대방에게 너는 충분히 좋지 않다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점차 마음을 닫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비교 대신 상대방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왜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넌 못하니?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번엔 아쉽지만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열등감 대신 자신감을 얻게 되며 나와의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 너만의 방식으로 정말 잘하고 있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서 더 큰 안정감과 신뢰를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교하는 말은 가까운 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중 하나로 이는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며 지지하는 태도를 통해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말, 농담으로 포장된 무례한 말.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농담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유쾌하고 편안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로 전달된다면 그 순간 농담은 관계를 해치는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농담으로 포장된 무례한 말은 친밀함을 빙자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아가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농담 속에는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했듯이 농담처럼 보이는 말 한마디가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진짜 생각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농담으로 상대방의 외모, 성격, 능력 등을 지적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쉽게 던질 수 있지만 이는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의 외모에 대해 넌 어떻게 그렇게 꾸며도 별로야라고 농담처럼 말한다면 상대방은 단순히 웃어넘기기보다는 자신이 비하당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농담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엔 대화를 피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농담이라는 형태로 전달된 무례한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불쾌함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농담이었어라는 한마디로 상대방의 감정을 가볍게 넘기려는 태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담으로 포장된 무례한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관계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흔히 농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끼고 그것을 곱씹으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농담이라는 형태는 비판이나 무례한 말을 감추는 방패로 작용하기 쉽기 때문에 더 큰 조심이 필요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넌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농담을 던진다면 상대방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황을 부정당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가족 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오랜 시간 감정의 앙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농담을 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웃게 하려고 한 말이 정말 상대를 웃게 만드는지 아니면 속으로 울게 만드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담은 웃음을 주는데 목적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자존감이나 감정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 또는 실패를 겨냥한 농담은 순간의 웃음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농담을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주제나 그들의 약점을 농담의 소재로 삼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진심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농담도 긍정적이고 유쾌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농담으로 포장된 무례한 말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큰 상처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농담은 상대방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도구여야 하며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농담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무례한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로 관계를 더욱 단단히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말, 지나친 간섭과 충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때로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간섭이나 충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관계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충고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사람은 타인의 조언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간섭과 충고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내가 상대방의 삶에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간섭하거나 충고를 던질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조언인지 그리고 그 조언이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것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 개입하려는 태도는 흔히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더 성공할 수 있어 같은 말은 부모가 자녀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의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간섭과 충고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서운함과 거리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지나친 충고는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연애 문제를 털어놓을 때 내가 그렇게 해서 문제야.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내가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나와의 대화에서 방어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섭과 충고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충고를 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그들의 판단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면 그 말은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지나친 간섭과 충고를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먼저 그들의 말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혹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해.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조언을 요청하지 않는 한 나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려는 태도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고 대신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선택을 믿어.
또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널 응원할게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자율성과 자신감을 주며 나와의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공유하고 싶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나친 간섭과 충고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나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말로 강요하기보다는 경청과 공감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충고는 필요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지나친 간섭 대신 상대방의 선택을 믿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지지와 응원의 말을 건네보세요. 이는 단순히 관계를 지키는 것을 넘어 나와 상대방 모두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5번째 말, 신뢰를 저버리는 말.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 올린 관계는 작은 갈등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한번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신뢰를 저버리는 말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관계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신뢰는 한번 깨지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듯이 신뢰는 깨졌을 때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그로 인해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말 중 대표적인 것은 비밀을 누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믿고 털어놓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문제를 나에게 털어놓았을 때 이를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면 상대방은 내가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나와의 관계에서 마음을 닫을 수 있습니다. 비밀을 누설하는 말은 단순한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깨뜨리는 행동으로 간주되며 이는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옵니다. 거짓말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항상 진실을 말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나와 관계를 유지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난 너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면 친구는 내가 한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서 깊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말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에서 의심과 불신을 키우게 되며 결국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말은 종종 사소한 상황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관계 전체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감정을 공유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지하려 하지만 신뢰가 한번 깨지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넌 항상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잖아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는 신뢰가 얼마나 깊이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소통은 점점 약해지고 서로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약속과 비밀을 존중하고 진실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며 이는 관계가 점차 멀어지게 되는 첫걸음이 됩니다. 반대로 비밀을 지키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진심 어린 태도로 대한다면 상대방은 나를 신뢰하며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가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줘라고 부탁했을 때 이를 철저히 지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내가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의 약속을 넘어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말은 가까운 관계를
단절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비밀을 누설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행동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관계 전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반이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부터는 신뢰를 지키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달하며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는 단순히 말의 선택을 넘어 내 삶에서 모든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간과하기 쉽지만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거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말, 농담으로 포장된 무례한 말, 타인과 비교하는 말, 지나친 간섭과 충고, 그리고 신뢰를 저버리는 말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말은 신뢰와 사랑을 쌓는 도구가 되어야지 상처와 갈등을 유발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과 공감을 담은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으며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가벼운 실수처럼 보이는 한마디의 부주의한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진심과 배려를 담아 표현하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태도는 나와 상대방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의 힘을 통해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